자, 오늘은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직접 데이터를 모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모은 수준의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하기에 아직까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데이터를 뽑아서 파이썬에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비교를 하면서 어떤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그냥 머신러닝이 이런 수준으로 돌아간다 라는 정도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저번에 했던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을 잠깐 좀 더 빠르게 그 숙달해 가면서 빠르게 이제 알아보면서 지나가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인공지능 지능을 만드는 거고요. 그거의 일부분이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머신러닝은 뭐냐면 기계에게 데이터를 줬더니 얘가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머신러닝의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머신러닝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85점, 80점짜리 답안밖에 못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이 80년대 후반부터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다시 얘네들이 점점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딥러닝이라는 심층 학습법이 개발되면서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95점, 90점을 막 맞는 그러한 연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된다면은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램 영역. 여러분도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IoT 계측기를 만들면서 직접 프로그램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저장을 하라라고 기계한테 명령을 하고 시퀀스하게 이제 계속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계에게 나의 지식을 대신 전수를 해서 이제 프로그램해서 일을 시키는 거. 자, 이것 또한 인공지능이고요. 데이터만 줘도 얘네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어떠한 로직을 또 만든다는 것도 있어요. 자, 그것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1956년 다트머스 유니버시티의 이제 잠 매커시라는 사람이 AI 용어를 가지고 처음 만들어냈고 이제 그 용어가 아직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강한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동일한 그런 지능, 즉 감정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파이고요. 약한 인공지능은 그냥 단순한 기계 덩어리고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대로 얘기한다.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이 하는 주장은 이제 중국어방 실험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기계한테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먼 미래에는 우리가 이제 로봇한테 진짜 감정을 느끼면서 어떠한 운동 같은 거, 해방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봇을 이제 너무 이제 감정을 이입해 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렇게 인공지능이란 부분에서 이제 확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요즘 최근에 다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세돌 9단이 알파고, 즉 이 딥러닝으로 개발된 알파고 바둑두는 프로그램한테 처참히 깨지면서 이 인공지능에 다시 인기리에 부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애들이 똑똑해졌다. 왜? 이세돌 9단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인데 사람하고 대국을 하면서도 이제 매우 잘할 거고요. 이제 컴퓨터랑 대국을 하면서 사람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이 이세돌 9단이라는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이 알파고한테 4대1이죠. maybe. 자, 4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1승밖에 못 거둔 이제 전례가 있으면서 갑자기 사람들의 세상의 관심이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가 도달했다. 즉, 딥러닝이라는 대단한 기술이 나왔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각각의 모든 사회에 이제 깊숙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머신러닝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머신러닝 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지도학습 문제와 답을 주게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도 잘하고요. 레그레이션, 회귀, 추정 이런 것도 잘하고요. 아니면 언슈퍼바이즈드로 가지고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이런 클러스터링, 즉
군집이죠. 어떤 부류를 묶어대는 거. 자, 이런 것도 잘한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다 할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이 잘 못했는데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 딥러닝 아래에 뭐 CNN 아래는 LSTM 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 어떤 층을 더 세우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를 이제 개발한 거죠. 이런 것들 이용하니까 이런 클래시피케이션과 레그레이션 클러스터링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근간이 된 게 바로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 그리고 어떤 거냐? 자, 많은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자, 사람을 모방하지 않으면 이상한 형태가 된다라는, 결국 사람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사람의 지능을 토탈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학습을 한다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바로 이 학습 엔진을, 자, 뒤로 갑시다. 이 학습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인가 라는 거, 근데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 저 학습 엔진을 기인을 해서 얘가 이제 막 러닝을 하면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주게 되면 1,1, 1,2, 뭐 5,5 이렇게 답까지 주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자, 16이라는 어떠한 답을 바로 도출해 낸다는 거죠. 근데 얘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측치, 근사치, 15.8 데이터 양에 따라서 15.8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16.10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어떤 거다? 그쵸?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 학습 엔진을 돌렸는데 A라는 친구에서 나오는 결과, B라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결과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돌린 거와 내일 돌린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제 내가 데이터를 주면 열심히 뭐라고 하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을 봐요.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얘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에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7대 3의 비율로 70%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30%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쪽 문제를 답을 맞춰보라고 하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그런 거죠. 중간 기말고사를 보면서 얘가 얼마나 학습을 잘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충분히 높으면 적합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적합도. 그래서 이제 적합도는 영어로 이제 피트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이제 하는 거.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이런 거 툴이 있다. 우린 툴 하지 말고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한번 이제 학습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을 이제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하는 방법은 내가 자 뭐 인풋을 정해주고 아웃풋을 정해놔요. 자, 그 다음에 이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갈 수 있는 노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노드가 이제 좀 많을수록 얘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노드가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가중치라는 개념으로 이 가중치 W2, W3 이런 거를 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노드의 수만큼에 대해서 이 모든 선 라인에 어떤 가중치를 만듭니다. 즉 y는 결과는 뭐 ax 자 끊기네. 자 ax1 플러스 bx2 플러스 뭐 cx2 점점점점 뭐 zx 뭐 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 앞에 있는 이 가중치죠. 가중치 요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자 바로 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왜 이렇게 힘들까? 자, y는 뭐 자 w 할게. 참. 에이. 자 어쨌든 이제 마우스가 자, 엉망이네요. 뭐 전파 끊겨서 그런 것 같고,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제 가중치들을 A, B 개수죠, 개수. 요 개수를 이제 맞게끔 찾아가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레이어가 별로 없었는데, 자, 지금 딥러닝이라는 건 별게 없다. 왜? 레이어만 더 세워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가중치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똑똑한 뭐죠? 신경망, 그리고 똑똑한 함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여기에서 이제 줄을 그었는데 줄을 못 끈다는 게, 이 선으로 흰돌과 백돌이를 나눠야 되는데, 자, 어떤 방법으로 줄을 그어도 나눌 방법, 구역을 나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자, 이렇게 왜곡, 요걸 한번 자 접어봤어요. 자, 접었더니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고 여기에다 선을 그었더니 흰돌과 백돌을 나눌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신경망, 이 바로 중간에 들어갔던 요거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랬죠. 처음에 만들 때 허무했죠. 요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좋아졌나. 말 그대로 이제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운 사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뭐 신경망이라는 거는 뭐 자, 수업 시간에 거론하지 않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신경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이 신경을 따라간 겁니다. 신경을 모사해서 만든 거예요. 즉, 신경의 자극의 입력은 세포체를 통과하면서 다음으로 전달되는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의 인공지능이라는 것, 신경망이라는 것도 어떠한 여러 가지 입력 값들을 자 여기 안에서 이렇게 W1, W2, W3 이제 개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요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 출력을 정할 수 있는 어떤 값을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신경망. 그래서 우리의 신경 세포랑 유사한 구조로 처음에 이제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NA, CNN인데 RNN이라는 거는 보통 뭐라 그러죠? 예측을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주가 지수를 보고 내일의 주가 지수를 예측한다거나, 일주일의 주가 지수를 보고 내일의 주가 지수를 예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를 이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노이즈가 있으면은, 자, 우리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거를 트렌드 삼아서 자 다음으로 이루어질 데이터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요 RNN이라는 망은 자 기존 데이터, 뭐 일주일치 데이터 또는 뭐 3일치 데이터의 추정치를 보고 그 다음 데이터를 예상하는 거, 이게 RNN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만드는데, 자 사람이 관여하는 이상 요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죠. 또는 이제 매출액 추이도 막 만들어내요. 근데 뭐 어쨌든 이건 추이를 얘기하지 이게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갑자기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즌이 달라져 가지고 오늘까지는 크리스마스라서 갑자기 일주일 내내 크리스마스 관련 용품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추이를 보고 그 12월 뭐 1월 15일까지도 계속 같은 추이를 그릴 거다 라는 건 틀린 얘기죠. 왜?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12월 25일까지만 딱 판매되고 더 이상 뭐 판매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특정 상품들을 이제 막 예측하다 보면은 이런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뭐 우리 장기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죠. 뭐 지구 온난화 현상, 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 자, 이런 거는 1년치, 10년치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러한 온도 변화의 추이, 이런 걸 충분히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관여하는 거, 자연적이지 않은 거, 이런 건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CNN이라는 거 있어요. 이제 음성 인식 또는 자, 영상 또 뭐 무슨 인식 있죠? 우리 카메라 이미지 인식 있죠? 이런 거를 이제 CNN을 통해서 합니다. 이것도 딥러닝 모델인데, 과거부터 음성이나 이미지 인식을 이제 많이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개발했지만, 자, 딥러닝 기반의 CNN의 그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적합도를 뭐 95% 이상 끌어올린 기술이고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인다? 향후에 이제 쓰인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뭐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 보편적인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겠죠. 자, 요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자기가 봤던 데이터 영역 내에서는 진짜 잘합니다. 요걸 잘 추론을 해요. 근데 데이터를 벗어나는 순간, 그쵸,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벗어나는 순간 뭔가를 예측하라 그러면은 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추론 엔진을 쓸 때는 반드시 내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내에서만 동작하게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막아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배웠지요? 자, 과거에 우리 행렬이라는 걸 많이 배웠죠. 뭐 사실 행렬을 이제 배울 때, 자, 왜 배운지 잘 몰랐는데, 자, 여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사용하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걸 주면은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은 요게 지금 3x3 행렬식이에요. 행렬식을 가서 이제 여기 구간별로의 데이터를 다시 재조합하다 보면은 새로운 데이터 영역이 그려지고요. 요걸 계속 그려요. 그럼 요런 외형들을 자, 어떤 3x3 배열로 계속 여러 가지 3x3을 이용해서 그 컨볼루션 이제 이걸 합성곱이라고 해요. 합성곱을 시키면은 새로운 패턴과 얘만이 A라는 글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걸 읽었을 때 기존에 학습시킨 저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에 끼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지금 방금 요거 봤던 이 문자는 확률적으로 기존에 학습했던 A와 일치율이 92%다. 즉 확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A라는 문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A라는 타이핑을 쳐주는 이유가 확률적으로 얘와 비슷한 어떤 패턴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어떤 데이터셋을 이제 구하기 힘드니 그쵸. 데이터가 있어야지 뭘 하는데 내가 데이터를 막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데이터가 진짜 힘듭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해보라 그래서 MNIST라고 해가지고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라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셋을 인터넷 뒤집어 보면은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비행기 그림이 잔뜩 있고요. 여기에 라벨링이 비행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그림 잔뜩 있고요. 여기 라벨링이 자동차로 되어 있어요. 새가 있고 새 그림 사진들이 많이 있고 새란 라벨링이 되어 있는 이런 사진과 관련된 MNIST 데이터셋도 엄청 많고요. 숫자 MNIST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숫자와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거. 요건 아무래도 9라고 라벨링이 되어 있겠죠. 1이라고 라벨링 되어 있는 거. 이런 데이터들의 묶음을 해주는 데가 이제 MNIST라는 곳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볼 건 이제 패션 MNIST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션 MNIST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린 파이썬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다 폴더를 만들까? 자, 잠깐만요. 컴퓨터를 열고 자, 지금 먼저 폴더를 만들고 가서 저쪽으로 이제 넘기겠습니다. 폴더를 자, 딥러닝 머신러닝 ML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자, ML이라는 폴더를 만들 C 드라이브에 자, ML이라는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C 드라이브 ML이라는 이제 폴더를 만들었고 이 폴더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ML이라는 폴더에 이제 새로 만들게 하고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패션 FMNIST 그냥 FMNIST 이제 파이썬 할 거니까 py라고 이제 한번 쳐보고요. 우리가 기존에 썼던 이제 파이 참은 좀 무거워서 우리가 어떤 걸 쓰기로 했죠? 자, 요거 노트패드 뿔뿔 이제 썼잖아요. 자, 요걸로 편집하니까 편하니까 자, 여기 가서 끌어당겨서 노트패드 뿔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들었던 파일이 이제 여기 올라오고 이제 FMNIST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또 페이지를 하나 열고 제가 한번 먼저 검색을 할게요. 구글.com 가서 패션 MNIST라고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념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다 뭘 해도 이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자, 여기 텐서플로우 org 사이트에서 해주는 걸 한번 가볼게요. 의류 이미지물로 텐서플로우 코어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자, 그쵸? 이제 요즘에는 이제 텐서플로우만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에 들어가 있는 뭘 하죠? 파이썬의 모듈,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러리 또는 뭐라고 불렀었죠? 모듈이죠, 모듈. 자,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구글에서 만들었을 거고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 콜랩이라고 해서 계정을 만들면 여기서 바로 실행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한번 타이핑을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쳐보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일단 필요한 게 패션 MNIST 데이터셋이 필요해요. 이 데이터셋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 셋이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땡기면 되려나? 뭐 여기 이제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걸 데이터를 굳이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안 받아도 될 수 있어요. 왜? 프로그램 상에서 뭐 요렇게 있으면 아마 이 그 기본적인 텐서플로우의 이제 예제 코드라서 이제 그 텐서플로우를 깔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개념일 거고요. 요거 이제 샘플을 먼저 요거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가 아니라 여기도 그림이 안 열리네. 자, 그림을 새 탭에서 열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만 한번 열어보고요. 요렇게 이제 나왔고 한번 분리를 해보고 요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자, 예제를 이제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 앱리스트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요거만 해주면은 자, 여기에 텐서플로우 TF의 이제 케라스라는 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케라스라는 거는 별도로 만들어진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준 별도로 만들어진 딥러닝 학습을 위해서 잘 만들어지는 라이브러리인데, 원래 텐서플로우에서 얘네들이 만든 걸 싫어해가지고 차용을 안 했다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요거 케라스라는 거 모듈만 쓰면은 한 4-5줄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 요거 학습 엔진을 금방 만듭니다. 근데 이제 싫었던 거죠. 그게 풀어주지 않다가 최근 2년 전에 요거를 이제 텐서플로우에 드디어 합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쉽게 이제 케라스를 쓰게 되면은 빠르게 인공지능 학습 엔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 셋이 들어 있고요. 패션 앱리스트 라는 걸 하게 해주면 여기에 바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여기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이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에 데이터셋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이터셋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 뭘 하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죠. 그쵸? 시험을 보는 데이터셋이 30%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불러와요. 그러면은 자, 트레인 이미지와 자, 트레인 라벨, 즉 공부를 하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이러한 이제 이미지와 라벨을 이쪽에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을 자, 테스트 이미지와 테스트 라벨로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패션 엠스테 로드 데이터라는 명령을 딱 내리게 되면은 요렇게 분해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진짜 답안하고 맞춰보는 거를 이제 만들어 낼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 요 그림들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자, 맨 위에 있는 게 자, 아무리 봐도 그쵸? 요거 보면은 자, 티셔츠 또는 탑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가 이제 글자를 잘 못 알아들으니 이제 강제로 이제 레이블을 0으로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트라우저라고 해서 바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 두 번째 하나 둘 셋 말고 넷 다 여섯 줄에 있는 거,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여섯 줄까지 있는 게 이제 트라우저 1번이라는 레이블, 즉 라벨을 달았다는 거예요. 라벨. 얘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라벨을 계속 연습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듯이 자, 요게 뭐라 그랬죠? 방금 몇 번? 1번. 요게 0번. 요거 그림 중에 제가 하나를 딱 찍으면은 얘는 뭘까요? 자, 풀오버예요. 풀오버랑 제가 요건 풀오버고, 얘는 코트인가요? 아니, 그 아래 거구나. 아닌데? 아, 코트 맞네요. 얘는 풀오버, 얘는 코트,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어쨌든 요 라벨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는 풀오버구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드레스구나,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드레스 또는 이제 3번으로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요거는 자, 맨 아래에 있는 거니 이제 백이라고 이제 공부를 할 거고, 또는 8번이라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앵클 부츠, 자, 요거는 9번이라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요 그림을 제가 하나 따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얘기를 할 거죠? 그쵸? 여기 맞대응하면 이제 5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컴퓨터도 지금 이 과정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그림을 보고 요 라벨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아, 이게 라벨이 요렇게 하면서 아, 요거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요 정도 자르겠죠. 요만큼 잘라서 요걸로 공부하고 나머지 요걸로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딱딱딱딱 이제 맞춰 나가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
러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 학습. 자, 러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러닝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추론 모델 또는 모델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추정 모델식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자, 이렇게 이제 클래스 네임이라고 해서 리스트 방식, 뭐 C언에서는 어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자, 리스트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 네이밍, 즉 답안을 먼저 주어집니다. 그래서 너희 답안 보고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얘기고요. 자, 모델을 훈련하기 전에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죠. 다음은 코트 훈련에 있는 6만 개의 이미지가 있대요. 아, 여기가 지금 6만 개래요. 이미지가 6만 개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다 아닌가 봐요. 더 이게 6만 개가 될 수 있나? 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이미지가 더 많이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트레인 이제 공부하는 이미지의 쉐입을 보면은 이제 어떤 특징이 아니라 모양을 보게 되면 6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각 데이터는 28,28로 이루어져 있다. 즉 픽셀이 요거 하나가 이제 28 대 28 진짜 28이 맞는지 한번 캡처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판을 먼저 띄우고요. 그림판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제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캡처라는 걸 하나 눌러서 제가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28이 되는지 저 그림판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잘 따야겠죠? 더 가야 되나? 뭐 대충 뭐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죠. 적당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땄어요. 뭐 조금 엇나가긴 했는데 조금 벗어났죠. 자, 32 곱하기 25래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이미지 하나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자, 28. 자, 제가 제대로 이제 못 따서 픽셀이 이제 워낙 작다 보니까 제대로 따려면 막 확대해서 따면 제대로 따겠죠. 자, 확대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28. 자, 28의 사이즈의 이미지들이 자, 6만 장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게 하나가 28, 6만 장의 이미지가 지금 데이터셋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받고 그다음 6만 개의 레이블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각각 그림 하나에 대응하는 자, 라벨이 있어야 돼요. 뭐 영어로는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레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레이블 또는 라벨의 길이 또한 랭스를 보게 되니까 6만 개가 맞다. 즉 1대 1로 다 매칭이 되어 있어야만 이 공부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뭐 여긴 6만 개인데 여기는 5만 개밖에 안 줬다. 그러면 이제 학습할 때 에러가 나요. 자, 그다음 강 레이블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수 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이제 9번까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거는 9번. 9번은 뭘까요? 그렇죠. 앵클 붓이 주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랑 매칭되는 레이블은 뭐 여 이미지 중에서 여러 중의 이미지에 28의 이미지 중에 어떤 거겠죠. 0번을 매칭되어 있으니까 거긴 티셔츠라는 그림을 이제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주게 되면은 얘가 열심히 이 위에 있는 그쵸 그림과 이 레이블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이미지. 야, 요번에 시험 보는 이미지죠. 자, 시험 보는 거는 자, 만 개네, 만 개. 만 개의 이미지로 시험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픽셀은 28 곱하기 2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이블은 자, 우리가 자, 정답 레이블은 만 개입니다. 하지만 자, 얘는 이 정답을 못 봐요. 정답 못 보고 나중에 채점할 때 정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문제 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바로 쓸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수준이라는 걸 맞춰주기 위해서 프리 프로세스를 해줘야 돼. 즉, 전처리를 해야지 이쁜 데이터를 만들고 공부를 시켜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할 필요 없는 데이터도 있고요. 좀 데이터들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삐져나가는 데이터들 있죠. 그런 걸 쳐내면서 전체를 해줘야 될 필요 있고 너무 값이 큰 데이터는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값을 작게끔 만들어주면서 그 값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시키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전처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도 제일 많이 들고요. 자,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요건 이제 그림 그리는 겁니다. 이제 매트플롯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라이브러리는 이미지 쇼라는 명령을 통해서 트레인 이미지의 제로 번째 이미지가 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미지 제로 번째 이미지가 뭐고 얘가 이제 컬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컬러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리드 여기 뭐 이렇게 막 나누는 거 있죠. 그리드
막 나누는 거. 자, 그거는 이제 폴스니까 그리지 않겠다. 그다음 PLT 쇼를 딱 하게 되면 첫 번째 이미지를 요거 칼라바와 함께 하는데 요거 딱 보는 순간 뭐 같아요? 그쵸. 여기 우리 이쪽 이미지로 보면은 이쪽이죠. 아까 10개니까 9, 자, 0부터 시작했죠. 9, 8, 7. 그쵸. 답은 7이겠죠. 7이라는 답을 주어 짓겠죠. 그쵸. 7이라는 건 뭘까요? 스니커. 알겠습니다. 스니커. 올타유에 대해 자, 이제 시리가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시리 그만. 제가 왜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됐다. 갑자기 맥 끊기네요. 자, 7번 이라는 이제 답을 줄 거고, 이제 우린 요거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하는, 자,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신경문을 하는데, 자, 28 곱하기 28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요 칼라 값이죠. 칼라 값. 이 칼라 값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픽셀 바이 픽셀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또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림판을 또 그려볼게요. 그림판. 자, 요렇게 우리 다 픽셀이라는 개념 알죠? 그쵸. 우리 하소 하나, 이 이미지를 그릴 때마다 지금 픽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픽셀이 어떠한, 자, 지금 이게 4x4 뭐 이미지가 있어요. 4픽셀 4픽셀짜리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칼라가 들어가겠죠. 칼라가 들어가고 얘는 잘못 그렸나 보네요. 뭐 칼라가 칼라 뭐 제가 역슬럿을 이제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칼라 띵띵띵띵띵띵띵띵. 자, 이렇게 이제 4x4 이미지를 그린다면은, 자, 여기에 뭐 1,1이 뭐 2,2가 뭐 3,3이 뭐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칼라 값이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빨간색이 255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그냥 빨간색이 칠해지 있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이걸 불러서 칠하는 거지만, 자, 사실은 여기 숫자로 다 요렇게 돼 있고 255, 뭐 요거는 200겠죠. 200. 자, 200, 255. 그쵸. 자, 만약에 내가 이제 4x4 이미지를 먼저 정의를 해놓고, 자, 얘를 자, 칼라 값으로만 데이터화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255, 200, 200, 200, 200, 255, 200, 200, 200, 200, 255, 200, 200, 200, 200, 255라는 일렬에 쭉 시리얼로 된 데이터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데이터가 바로 이 글입니다 라고 사전에 정의를 한다면은,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만 우리가 4x4 이미지를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건 이렇게 보이지만 아까 28이라 그랬죠. 이 28/28에는 0부터 255라는 칼라 값으로 사실 픽셀 하나하나가 다 대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28개 곱하기 28개의 데이터 라인으로 만든 거죠. 총 몇 개냐면 28 곱하기 28은 784개네요. 784개의 숫자 데이터가 쭉 칼라 값이 써져 있는 상태로 지금 일자로 퍼져 있는 거예요. 일자로. 그쵸? 자, 그림판 또 어디 갔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저 이제 그림이 이제 우리 눈에는, 자, 우리 눈에는 뭘로 보이죠? 슈즈, 샌들, 스니커즈로 보이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자, 데이터로는 참, 자, 요렇게 이제 뭐 저 칼라 값, 픽셀에 대응하는 칼라 값 255, 뭐 200, 뭐 200, 뭐 100, 뭐 10 해서 점점점점점 255 해가지고, 자, 총 784개의, 우리 눈에는 보기 쉽게 그림으로 그렸지만 실제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784개의 숫자 데이터 셋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쵸?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0부터 255의 칼라 값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을 다루게 될 때 얘가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이라는 게 학습할 때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정수를 쓰는 게 아니라 소수를 쓸 때 그 효과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 트레인의 이미지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장 큰 수 255로 만들어서 255로 나눠서 모든 수를 0과 1 사이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훈련 세트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전처리 해야지만 학습 능률이 올라요. 신기하게 우리는 정수를 되게 잘하는데 얘네들 얘네들 딥러닝 한 학습 엔진들은 모두 소수 부분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소수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훈련된 세트에서 처음 25개 이미지와 그 아래의 클래스 이름을 출력해 보자. 그래서 앞에 아까 데이터 6만 개 받아왔죠. 이 6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한번 25개의 데이터를 한번 쫙 뽑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거 그쵸, 요거는 이제 앵클붓이죠. 앵클붓이라는 게 있겠죠. 얘 그림과 이 라벨이 서로 올바른지 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학습을 시켜봤자 똥멍청이로 이제 태어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데이터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앵크 부채가 맞고, 스니커가 맞고, 샌들이 맞고, 샌들이 맞고, 그 다음에 코트가 맞다. 그래서 첫 25개가 맞으면 나머지 6만 빼기 25개도 그쵸, 뭐 비슷할 거죠. 맞겠죠. 설마 틀린 데이터를 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틀리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거 피겨, 자 그 다음에 피겨 사이즈는 10,10으로 하고, 자 여기 10,10으로 이제 다 그려보고, 그 다음에 레인지는 25개까지 한번 돌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플랫에 5,5로서 뭐 i 플러스 1이라는 뭐 어떤 한 명령이 있어요. 요거 이제 라이브를 찾아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걸 쭉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25개를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고, 거기에 이미지와 그 다음에 클래스의 네임에 자 트레인드 레이블을 이제 같이 한번 찍어서 데이터가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뭔가 이제 복잡하지만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층을 설정해요. 이게 이제 학습 엔진을 만드는 자 네트워크를 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이제 학습 엔진을 만드는 인공지능인데, 딱 보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가로 빼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밖에 안 돼요. 요걸로 그냥 학습을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요거면 그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요런 학습을 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걸 그냥 쓰는 거예요. 시퀀셜하게 해라.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쭉 불러오겠다. 그래서 첫 번째 층은 뭘 할 거냐면은 아까 저 이미지의 인풋 값들 28 곱하기 28의 하나의 이미지 세이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요거를 플래튼 쭉 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핀다? 어디 갔니? 자, 요렇게. 자, 원래는 자, 원래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픽셀이 자, 28 곱하기 28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요러면 이제 학습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자,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쭉쭉 자, 층 이렇게 28개 층이 나눠지겠죠. 이 층들을 그냥 일자로 붙이자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다 떼서 이렇게 28층을 자, 요렇게 붙이지 말고 자, 요렇게 이 방향으로 자, 일자로 쫙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총 28개의 층이 이쪽에 다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자는 게 이제 플래튼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사실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발 모양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보이지 않죠. 마치 이상한 시그널처럼 막 보일 겁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우리 눈에나 그림으로 보이는 거지. 얘네는 원래 요거부터 다 데이터, 아까 색 데이터죠. 0부터 255 거를 250으로 나눠주니까 0부터 1의 데이터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나열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학습률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들을 무조건 옆으로 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다 똑같아요. 아까 요 이미지만 구해오면 돼요. 이미지 구해오고 여기 라벨링만 해주면 옆 프로그램 똑 던지면은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플래튼 해서 28바이 28바의 데이터를 한 줄로 쭉 피고요. 그 다음에 댄스 128, 자 네트워크 128에 이제 노드로 한번 보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렐루라는 활성화 층으로 넘기고 제일 맨 마지막에 다시 10개 층에
나눠서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그 액티베이션을 써요. 이제 이렇게만 해주면은 10이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소프트맥스라는 액티베이션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2라고 하면은 시그모이드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1이라고 하면은 레그레션을 쓰는, 그죠, 레그레션이죠. 자, 레그레션이라는 그 액티베이션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케라스라는 모듈을 쓰기 때문에 자, 아주 편하게 여 뒤에 맨 마지막에 전이 함수는 쓰지 않아요. 대신 이 중간중간에 넘어오는 전이 함수는 무조건 렐루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렐루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를 또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얘기해 볼까요? 방금 했던 거 저걸 그대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층을 한번 가서요. 아까 네트워크 있는 그림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지우자. 잠깐만요. 잠깐 끊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네트워크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지금 요거랑 이제 네트워크 그림 다르지만 지금 저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일단 처음에 하나의 자 플래튼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플래튼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28x 28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아까 띠처럼 쭉 길게 펴서 자 여기에 이제 인풋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층 노드를 몇 개를 보냈냐면은, 잠깐 봐야 돼요. 몇 개를 보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좀 쉬었다 왔더니, 자, 이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였나? 자, 128개. 즉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128개의 노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점점점점점 128개. 그다음 여기 전체를 다 보내보는 거예요. 막 보내요. 보내면서 자, 가중치라는 거를 이렇게 심플하게 하지만 사실 이제 복잡하게 보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마지막에 10개의 노드로 보내게 됩니다. 10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팬츠, 트라우저, 또 이제 기타 등등 10개의 지금 라벨링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자, 어디로, 자, 여기 가중치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보내요. 지금 마우스의 이 펜이 엉망이라서, 자, 이렇게 왜 뚝뚝 끊기는지 모르겠는데,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화살표가 이런 게 자꾸 생겨요. 어쨌든 이렇게 보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자, 총 레이블 된 곳으로 보내서 얘를 이제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레이블을 한 다음에 확률적인 모델로서 레이블 몇 번이 맞는지를 이제 가려내는, 요거를 이제 아까 요런 것들을 자,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저 그림과 1대1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 자, 인공지능을 하면은, 자, 여기네요. 바로 안 가네. 참. 자, 요게 서로 매칭이 안 되네. 찾았는데 어디 갔지? 찾고 있어요. 함수를 설명해 주려다가 방금 찾긴 했는데 또 바뀌어 버렸어.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이 함수, 전달 함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기본 함수라고 부르는데, 뭐 활성 함수, 자, 렐루라는 게 존재하고요. 탄젠트, 하이퍼 탄젠트, 시그모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맥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언제 쓰느냐? 이미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시그모이드, 무조건 넘어가는 걸 렐루 쓰는 거고, 자, 맨 마지막으로 갈 때 시그모이드냐 아니면은 뭐 아이고야 어렵다. 레그레션은 뭐였더라? 어쨌든 요거죠. 요거 시그모이드냐 리니어냐, 리그레션, 레그레션, 우리 회귀 모델 쓰던 리니어로 그냥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개, yes냐, no냐, 맞냐, 틀리냐 할 때는 이제 요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는 이 세 개 이상 될 때 분류를 할 때 이건 개냐, 고양이냐, 아까 전처럼 바지냐, 뭐 신발이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있던 거. 뭐 샌들이냐 뭐 10개가 있었죠. 자, 이런 거 할 때는 자, 소프트맥스로 이제 쓰는 겁니다. 소프트맥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렐루로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나 또는 자, 리니어 쪽 하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모델에 맞춰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최적화도 이제 뭔가 계보가 있다는데 그냥 아담 하나 쓰면 최적화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다 정해져 있다. 정해진 대로 요거 요 세 것만 뭐 일단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요거 세 장만 있으면은 뭘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쵸? 하나, 둘, 자, 셋. 뭐 지금은 봐도 이제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은 뭐 저거만 있으면은 이렇게 금방 꾸미는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플래트나 시켰어요. 평평하게 피고 자 128로 보내고 맨 마지막에 10개 출력이에요. 최종 출력은 10개 중에 하나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트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 라벨링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공부할 때는 얘는 트라우저야. 얘는 그거라는 패턴을 이제 그쪽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중치를 계속 그쪽으로 늘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10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갈 때마다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중간층이니까 렐루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생략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뭘 써야 된다 그랬죠? 액티베이션 이퀄 자 소프트맥스를 써야겠죠. 근데 왜 생략을 했냐? 자 10개 이미 공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이니까 얘가 알아서 케라스에서 케라스가 좋은 게 알아서 그쵸 소프트맥스를 그냥 찾아 써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면 학습 엔진 끝.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라고 이제 알려주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했으니 뭘 하면 될까요? 그쵸? 시작. 자, 공부해봐를 해야겠죠. 이거 이제 공부하는 방법만 열심히 알려준 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해. 이제 공부해. 진짜 공부해. 실행해. 라는 거는 바로 모델 컴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할 때 몇 분 놀고 몇 분 쉬고 그래서 한 번에 갈 때 10페이지씩 볼지 쉬는 시간까지 10페이지 볼지 100페이지 볼지를 정해줘야겠죠. 아직까지 공부 안 해요. 자, 그래서 공부 방법 앞에는 자,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이제 지금 방법은 그럼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쉬는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100페이지 하고 쉬어.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지도를 해주는 거죠. 저렇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라고 하죠? 공부 계획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아담이라는 방법 아까 아담 나왔어요. 아담이라는 걸 하고 한 다음에 얘는 로직이 뭐였죠? 그쵸 소프트맥스 분류를 하는 거죠. 자, 이 분류라는 것도 아까 보면 소프트맥스를 쓸 때는 자 소프트맥스를 쓸 때는 여기 보면은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소프트맥스를 쓸 때는 스파르즈 카테고리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은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자, 로스를 잡을 때 내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체크를 해야겠죠. 자기도 이제 열심히 이제 쉬면서도 이제 공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스파르즈 카테고리나 크로스 요거를 써 엔트로피를 써 뭐 이런 게 더 정해져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 방법대로 자, 아까 소프트맥스랑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옵티마이즈 아담.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이제 로스 그러니까 손실률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적합하게 잘 찾아 들어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는 자, 요러한 공식대로 자, 요거를 써서 하면 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자, 공부해라는 걸 해야겠죠. 자, 그래서 공부해라고 했더니 모델 핏이라는 명령을 써요. 핏이라는 걸 해서 자, 트레이닝 이미지와 이제 트레이닝 라벨링을 이제 던져줍니다. 자, 이제 교과서 줄 테니까 공부해. 그럼 얘가 열심히 이제 그 교과서를 보면서 자, 10회 반복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공부를 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한 결과를 계속 이제 레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공부할 때는요, 한 마이너스가 이거는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안 맞. 이건 아니구나. 공부한 거 틀렸다. 뭐 얘기한 부분은 이제 어큐러시를 볼게. 이게 어큐러시와 로스가 높다고 해서 어큐러시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고 그 애매한 관계가 있습니다. 딱 합쳐서 1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큐러시 측면 보면은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는 82.5를 맞았어요. 그다음 제가 또 공부 두 번째 해봤어요. 반복 훈련.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봤더니 자기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단원평가처럼 86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10번 공부를 했더니 드디어
10번 하니까 90.97을 맞았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더 많이 돌리면 아마 더 적합도가 높아질, 어큐러시가 정확도가 높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점점 이제 로스 손실률도 자, 낮아지고 있는 게 이제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자기가 계속 레포트를 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다 끝냈어요. 자,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시험을 봐야지. 이제부터 네가 앞에 했던 공부를 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때립니다. 자, 그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이미지를 주고요. 자, 테스트 라벨은 얘는 바로 못 봐요. 자기가 제시한 정답과 이 테스트 라벨을 맞추면서 이제 시험 성적을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보블설 명령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 시작하고 이제 이 모델 에밸루에이트 평가를 하게 되면은 자, 공부를 딱 한 다음에 결과를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앞에 있던 트레인 데이터로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87점 맞았어요 라고 이제 합니다. 88점 반올림해서 자, 그래도 훌륭하죠. 88점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가대적합이라는 뭐 얘기도 있어요. 가대적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게 지금 가대적합을 하는 건가? 아니죠? 그죠. 시연 아무 얘기 없는데,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100점을 맞았을 때는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적당한 기준은 95점. 막 100점 맞았다? 그러면은 뭐 인정은 해주지만 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야기가 아주 크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추론식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페이퍼를 가지고 이제 컨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자기가 이제 예측해야 될 데이터를 주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데이터가 아닌 그런 빗나가는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를 또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대 오버피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1대1로 100점을 맞는 자,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넘어가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예측하는 거는 내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거 말고 또 이제 테스트했던 데이터 말고 새로운 데이터를 줬을 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프리딕션 해봐 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 데이터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딕션 뭘 했더니 뭐 요거 보면 10개에 대한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뭐 어떤 데이터를 줬을까요? 자, 테스트 이미지를 하나 줬네요. 자, 테스트 이미지를 하나 주고 자, 프리딕트라는 거를 해봤더니 자, 프리딕트를 해봤더니 이제 열심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리딕션 즉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프리딕션 제로 자, 테스트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죠. 테스트 이미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네 프리딕션의 결과를 내놓으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확률입니다. 확률. 이렇게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0번 레벨부터 0, 1, 2, 3, 4, 5, 6, 7, 8, 9, 10이 나와야 된다. 0, 1, 2, 3, 4, 5, 6, 7, 8, 9 9개였나요? 레이블이 근데 0부터 9까지인데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본인이 저 레이블링하고 주어진 이미지로 예측을 했을 때 이러한 확률 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0번 레이블하고는 본인이 봤을 때는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1승. 요거죠. 자, 요게 가장 큰 높은 값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 1이 돼요. 확률 100%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자, 0.998이에요. 99.8%로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지금 이걸 하나 올리면 0.998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확률로 저 9번 0번부터 카운트를 하면 8번이 되는데 자, 어쨌든 본인이 봤을 때 이 라벨 중에서 얘가 저 아까 9개라서 여기를 봐야 되나 애매하긴 한데 뭐 요거라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얘를 99.8%로 본 겁니다. 확률 모델 99.8. 그래서 얘는 얘가 답이다라고 이제 나중에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하나씩 패턴을 매칭해 봤더니 얘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99.8% 가까이 맞더라. 자, 근데 이제 요건 전체를 다 뿌린 거고 이 전체의 값 중에서 맥스 값을 찾아라는 명령입니다. mp 그 arg max라는 게 그러면은 max는 요거기 때문에 요 값만 딱 이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인티저 형식으로 이제 딱 이제 내보낸 거죠. 아홉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9번 레벨.
레이블. 아까 9번은 또 올라가면은 그쵸, 앵클붓이라는 결과를 이제 내놨습니다. 앵클붓이라고 딱 대답을 한 거예요. 자, 9번이라고 딱 대답을 한 겁니다. 0, 네, 0인데 뭔가 이상하긴 한데, 자, 그 1, 2, 3, 4, 5, 6, 7, 8, 아, 맞네? 0, 1, 2, 3, 4, 5, 6, 7, 8, 9. 아, 10개 맞네요. 제가 아까 뭐지? 셈을 잘못했나봐요. 자, 그래서 9번, 정답은 9번이라고 났습니다. 즉, 앵클붓이 정답이다. 자, 그리고 이 테스트 레벨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얘가 예측한 건 9번이었고, 테스트 레벨을 봤더니 역시 9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 정답을 맞춘 게 되겠죠. 자,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예측을 모두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게 요식이고, 그쵸. 뭐 사실 필요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게 나와서 이제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뭐 이런 걸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요건 이제 표현식이고요. 딱 여기까지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해서 함수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셔도 돼요. 앞부분만 이해를 하면은 자, 인공지능은 다 이해가 됐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 프로그램을 우리 한번 같이 따박따박 쳐보도록 할게요. 카피해서 붙이셔도 돼요. 근데 한번 치면서 보는 게 좋겠죠. 이거 풀로 돼 있는 코드가 없나? 풀코드 하나 쳐야 되나? 잠깐만요. 뭔가 풀코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 잠깐만. 노트북 다운로드. 자, 이 노트북은 그 노트북이 아니라 자, 그냥 칠게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따박따박 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 모니터를 열어놓고 칠 거고요. 자, 여러분도 뭐 저랑 같이 따박따박 쳐보면 되겠죠. 자, 키우고 자, 이렇게 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import라는 명령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tensor flow as tf라고 칩니다. 자, import numpy as empty라고 쳤어요. 그래서 이제 tensorflow라는 어떠한 모듈을 갖다 쓸 거고요. 뭘로? 대신 이름은 tf라는 걸로 이제 바로 호출이 될 수 있게끔 as tf로 쓸 거. numpy라는 어떤 이제 숫자를 다루는 모듈이 있어요. 자, 그럼 np로서 명명을 다시 바꿨고요. import matplotlib 뭐냐면 이거는 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pyplot as pl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설치한 그 텐서플로우의 이제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코드가 이제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그쵸?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 설치가 돼서 아마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자, 여러분들은 아마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모듈 설치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cmd로 해서 코맨드를 열 거고요. 요번에 윈도우가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쵸? 이제 탭이 떨어져 나옵니다. 탭이 또 붙을 수도 있고요. 자, 그냥 보여준 거예요. 약간 이제 아직까지 동작이 애매하긴 한데, 자, 그럼 코맨드가 열렸죠? 자, 파이썬 3. 자, 저는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fmlist 탭 파이 엔터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막 해요. 뭐 없대요. 어쨌든 뭐가 없고 뭐가 없는데 요거는 이제 GPU 기반의 이제 그래픽 카드에 이제 쿠다라는 걸 깔아주면 GPU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쿠다라는 걸 안 깔아주면 이제 GPU 기반 안 돌아가면서 DLL 없다. 근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음만 실행되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그노 어쩌고저쩌고 쿠다 어쩌고저쩌고 뭐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GPU가 없어가지고 뭐 CPU로 할게 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CPU가 연산이 좀 느리긴 하지만 자, 우리가 하는 건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자, 내가 원했던 버전 2.9.1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텐서플로우 없다라고 바로 지금 모듈에라고 뜰 거고요. 넘파이 없으면 넘파이 없다고 뜰 거고, 매플릿 없으면 매플릿 없다고 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pip3 없다는 모델 이름은 그대로 pip3 install 그쵸? 그 다음에 뭐 tensorflow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되려나? 자, 뭐 이미 있대요. 이미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컴퓨터들은 텐서플로우도 안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좀 답답해져요. 어쨌든 까셔야 돼요. 설치를 하셔야지만 요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TF 버전까지 쳤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패션 엠리스트를 칩니다. 패션 엠리스트 이퀄 TF 클래스 데이터 세트 패션 엠리스트라고 썼어요. 그쵸, 문제 없고. 자, 그 다음에 트레인 이미지들, 트레인 레이블즈, 그 다음에 콤마 테스트 이미지스, 테스트 레이블로 어떻게 한다. 자, 패션 엠리스트 점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나눠서 끌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알아서 끌고 오겠죠. 자,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정해줍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이제 그 이름을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된 거를, 자, 영문으로 한번 해주면 나중에 읽기 좋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그릴 때 그 아래다 레이블로 숫자보다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띄워주는 게 읽기 편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풀 오버 드레스 코트 샌달 셔츠 아이고 백 앵클 굿.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 리스트 형식으로 다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인 이미지의 형태를 한번 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노트북을 쓸 때, 이제 노트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쓸 때는 이게 바로 보이는데, 이제 우리는 노트북을 쓰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라는 걸 앞에 붙여가지고 트레인 이미지의 쉐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왕 보는 거 프린트 테스트 트레인 이미지의 이미지가 아니라 레이블들의 쉐입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쉐입으로 있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단순히 실행. 뭘 잘못했니? 13번에 인 모듈에서 트레인 이미지라는 게 없다. 그쵸? 트레인 이미지스였죠? 자, 그리고 이런 에러를 보고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인 이미지는 6만 개가 주어졌고 28%에 28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앞에 있는 레이블들은 6만 번째 0번째부터 59,990번까지 이렇게 레이블이 쫙 붙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 레이블은 컴퓨터는 잘 읽지만 우리는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게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0 같은 경우는 티셔츠 찹이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해줄 거고요. 9번은 맨 끝에 있는 앵클 부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레이블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뭐 랭스는 별도로 안 볼게요. 10,000개 들어있겠죠. 자, 데이터 전체를 하겠습니다. plt.pq어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림판을 열어봐 라는 얘기고요. im show. 자, 그래서 show를 해줘. 어떤 거를, 어떤 데이터는 트레인 이미지스의 10,000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걸 한번 보고 싶다. 자, 아니면 요번에 색다른 거 100번째 걸 한번 볼까요? 100번째 어떻게 생겼나? 100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plt color bar, 그 다음 plt 그리드 폴스, 그 다음에 plt 최종적으로 show 보여줘봐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이 상태에 돌려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두근두근. 100번째는 요게 들어있네. 요게 뭔지 모르겠지만 뭘까 얘가? 그쵸, 우리 모르죠. 자, 그러니까 하나 더 해봐야겠다. 자, 쇼를 하기 전에 한번 보면 좋겠죠. 프린트 시켜요. 뭐를? 트레인 레이블스의 100번째 레이블은 과연 뭘까? 몇 번일까? 궁금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8번이래. 8번. 8번은 뭐였냐? 0, 1, 2, 3, 4, 5, 6, 7, 8. 8. 요거네 백. 그쵸? 백이래. 백. 그쵸? 맞죠? 백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미지 트레인. 자, 이미지를 자 원래 이제 트레인 이미지 255까지 쫙 들어있는데 이거를 255 나누면서 0부터 1 사이 예 숫자로 바꿉니다. 마찬가지 테스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자 255로 나눠서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한 개 다시 자기 데이터로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0부터 1부터 255까지랑 0부터 255까지 있었다면은 얘는 0부터 1까지로 이제 데이터가 다 순간적으로 다 변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뭐 확인하면 되죠. 프린트 확인 안 할래.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되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앞에 있던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PLT 또 그림을 그린대요. 그럼 FIG, SIG는 10,10으로 잡고, 자, for I in range 25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PLT의 subplot은 5,5 사이즈로 자, 하나씩 계속 이제 증가하겠습니다. 25분까지 이제 증가하는 걸로 5x5로 이제 나눠진 거고요. 그래서 5개로 하는데 자, 계속 그 레인지가 0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0부터 24까지 변하게 될 텐데, 자, 그걸 늘려가지고, 서플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가지고 25번까지 이렇게 뭐 플롯을 이제 그 그림 영역을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PLT, X, TX, PLT, Y, TX, PLT, 그리드, 폴스, PLT, IM, show,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스, I, C, 맵은 PLT, CM, 바이너리, 자, 그 다음에 PLT, X 레이블, 클래스, 아까 우리 클래스님 만든 거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뒤집으면은 이게 이제 영어로 바뀔 거예요. 레이블 숫자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영어로 알아서 잘 바뀌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PLT를 전체적으로 한번 쇼를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뭐 에러가 나겠죠? 제가 제대로 안 썼으면 에러가 안 나면 땡큐고요. 뭐 그쵸, 단어 틀린 게 뭐 있을 수도 있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우리 100번째 백 봤고요. 에러가 바로 났습니다. 레인지가 에러네요. 그렇죠? LANG 레인지. 자, 다시 인덱스 에러가 났고 몇 번째죠? 찾아보면 되겠죠? 라인 35번 라인. 자, 여기가 에러가 났어요. 클래스 네임 갖고 트레인 레이블스 맞고 아이가 맞고 크고 뭐가 문제지? 리스트가 아웃 오브 인덱스다. 이거 왜 아웃 오브 인덱스일까요? 클래스 네임. 자, 여기 원래 원본 소스랑 비교해보면 여기 뭐 요거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 원래 여기 네임스라고 돼 있으니까 복수형 네임스로 바꾸면 되는. 자, 요거는 중요하잖아요. 자, 이름만 같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잘 문제 없었고, 왜 이상하지? 레이블스 I번째 25개. 보자. 전혀 문제 없는데 이제 이상하니까 있는 걸 한번 카페에서 한번 붙여볼게요. 띵. 바뀐 게 없는데.
똑같이 했는데 에러가 났을까요? I in range 25번까지 피규어 사이즈는 10,10 이렇게 되어 있고 틱스는 자, 뭐가 이렇게 돼 잠깐만 확인해 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원본하고 비교했는데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근데 에러가 났다. 그리고 아웃 오브 레인지가 나왔다. 뭐가? 리스트 인덱스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숫자 범위가 너무 올라갔다는 건데 얘가 그쵸 가지고 얘 레이블이 10,000개인데 그쵸 60,000개 대 10,000개 60,000개 60,000개인데 60,000개 이미지 60,000개 레이블인데 25를 못 올라간다? 좀 이상한데 한번 10으로 줄여볼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5,5 윗단에서 문제가 있나? 자, 일단 또 자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자 뭐가 잘못됐나? x plt x 레벨 자 어쨌든 레이블을 지금 불러올 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요거가 문제인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뭐 빠졌네요. 10개인데 뭐가 빠졌어요, 지금. 그쵸? 티셔츠 탑, 트라우저, 풀오버, 드레스, 코트, 샌들, 셔츠, 스니커가 빠져.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났네요. 그렇죠. 0부터 9까지 있는데 0부터 8까지밖에 안 들어있으니 자, 제가 잘못한 거네요. 자, 스니커를 뺐습니다. 자, 이래서 10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봐도 여기서 던져주는 값이 막 9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9가 맨 처음에 시작해버리죠. 자, 근데 없는 거죠. 여긴 9까지 카운트가 안 되고 8까지밖에 카운트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난 겁니다.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컴퓨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디버깅을 하는 것도 자 중요합니다. 많이 해봐야지 이것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가 했는데 자 말 나오자마자 바로 틀렸죠. 자 요거 없는데 자 그쵸 플랫은 없는데 플랫을 써버렸어요. 다시 자 말하기가 무섭게 바로 에러를 칩니다. 뭐 근데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이건 잘 될 거예요. 이쪽으로 떴어요. 옮길게요. 자,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래서 2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림, 레벨, 그림, 레이블. 저렇게 해서 얘는 샌들 맞고, 코드 맞고, 코드 맞다. 그러면 오케이. 그쵸? 다 맞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까지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오케이 확인하는 것까지 했고요. 뭐 데이터의 탐색, 자 아까 데이터 탐색 영역이 트레인 위에를 가고 있네. 자 아래로 더 가야죠. 이제 요번에는 자 신경망을 만들고 이제 학습, 자 공부하는 방법을 이 친구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자 공부하는 방법 모델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 케라스 점 시퀀셜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네트워크 층을 이제 처음에 뭐 탭을 좀 치고요. tf.keras.layers.flatten 자 이미지를 펴버릴 거고 flatten 자 이미지를 필 거고 자 인풋에 shape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모양은 자 25x25 28 shape는 28 곱하기 28의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자, 플래트 쫙 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층은 tf.keras.layers.dance 플래트는 맞죠? 철자 맞고 자 댄스 128개의 동그라미 노드를 만들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자 우리 뭐 공식처럼 자 렐루를 자 그냥 가지고 하게 될 거고요. 콤마 세 번째 층은 자 출력층이죠. keras.layers.dance 자 층
자, 요거는 이제 레이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댄스라는 게. 그래서 여기는 10개의 출력으로 간다. 그래서 이 앞에 10개, 여기 0부터 9개까지 앵클, 0부터 9번까지 총 10개의 중에 하나로 이제 얘가 가중치를 조절해 가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보는 그림이 자, 어디랑 가까운지를 계속 자, 개수를 이제 누적을 시키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하나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자, 이 모델을 이제 자, 공부하는 자, 앞에는 공부하는 방법이면은 이 지금은 이제 공부 계획, 플랜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컴파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넌 요런 방식대로 컴파일 자, 요런 방식대로 계획성 있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 옵티마이저는 뭘 쓸 거냐면은 자, 아담이라는 공부 방법을 한번 써보고 자, 그 다음에 손실을 네가 보면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TF 케라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한다 그랬죠? 너희들은 항상 지금 소프트맥스라는 분류 모델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니까 그냥 정해진 자, 계산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스를 보기 위해서 스팔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게 되고요. 뭐 요거는 안에 있는 거 로지츠는 TRV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트릭스는 자,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 측정은 자, 어큐러시 정확도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는 정확도를 오차와 정확도를 계속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공부 방법까지 알았으니 이제 공부 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공부 시킵니다. 자, 모델.점 피트를 시켜요. 이제 공부 시작하자. 자, 공부 시작. 자, 트레인 레벨도 열심히 보면서 이미지와 레벨을 서로 맞춰가면서 네가 자, 기억 어떻게 신경에다 기억을 할 건지 고민을 해봐. 그리고 딱 10분만 공부해보자 라고 정리를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걸 한번 볼게요. 앞단의 거 실행 그대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아이고야, 또 에러를 쳤네. 자, TF 레이어스 풀 TF 뭘 에러 쳤다는 거야? 요거 레이어에는 플래튼이 없대. 내가 뭐 잠시만. 플랫 EN이 아니죠? 그쵸, 플래튼. 이상하다. TTEN 레이어스 맞겠지? 자, 다시 한번. 일루트지? 잘 보라고. 하하. 자, 또 뭘 잘못했나? 자, 뭐 오타 투성입니다. 지금 급하다 보니까 from logic 언익스튜드 키워드 from logic s까지. 자, 다시 한번. 자, 무한 반복 될 때까지. 자, 알았어. 자, 저것도 저기 꺼버릴게요. 자꾸 왜 그래. 자, 밸류로 레벨 세이브 머스트 이퀄 로지 세이브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러냐면은 여기 잘못했나? 스파스 테이블이 맞는 것 같고 from logic는 true 옵티마이저는 아담 자, 그리고 콤마 매트릭스 마크로시 다 맞는데 모델 핏 에포크 뭘 잘못한 거야. 모델 컴파일 루시스 from logic 이렇게 맞고
매트릭스 맞고, 자 밸류에러 레벨의 쉐이프는 로지의 쉐이프랑 같아야 되는데 라스트 디멘션 리시브드 레벨 세이브는 이렇게 받았다고 하네요. 레이블 128 렐루 컴파일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아담 로스 트루 트레인 에폭스 레이블. 아하, 여기 틀렸네. 여기 그쵸, 트레인 레이블스였죠. 자, 이런 게 이제 틀립니다. 이제는 될 거예요. 자, 틀렸고, 자 꺼지고, 자, 다 끄고 이제 딱 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87점. 자, 홈페이지에 제시한 수치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볼까요? 자, 얘 똑같이 10번 공부한 거고, 자, 얘는 6번 공부할 때 89.55, 끝에서만 보도록 할게요. 8번째 90.42, 90.71, 90.91. 그쵸. 자, 얘는 로스가 최종 로스가 0.2408이라고 하면은 얘는 2400이었고, 그 다음에 어큐러시는 0.9091인데 0.9097이다. 자,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결과가 저랑 여기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는 결국 개수 찾기의 문제인데, 자, 컴퓨터마다 할 때마다 또 내일 할 때 또 달라집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기보다는 자, 경우의 수를 찾음에 있어서 뭐 약간 랜덤한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맹신을 할 수 없다. 즉 여기서 만들어진 함수는 자, 우리가 급할 때는 빨리빨리 요런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맹신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누가 뭐를 해도 더하기는 더하기, 1 더하기 1은 무조건 2가 나오는 자, 그런 과학적인 거를 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근데 이제 급하니까 자,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경향을 이제 빨리빨리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애매해요. 자,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자, 이 급한 세상에 자, 좋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 사용하는 툴이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데서 보면은 자, 틀리다라는 거예요. 할 때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자, 뭐 배우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과학이다라고 이제 우기시는 분들이 없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제 사실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까지 모델이 이제 완성이 되고요. 네,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얼마나 이제 네가 공부를 잘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이제 정확도 평가하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언더바 로스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주고 테스트의 ACC 정확도를 자, 이 함수 모델이라고 위에 정의했던 함수에 가지고 있는 evaluate라는 것으로 이제 성능을 봅니다. 평가를 한다. 이게 테스트 이미지, 그렇죠? 우리 이제 시험 보는 애들이죠. 이미지들과 자, 테스트 레이블. 자, 이거는 지가 시험을 보고 나서 이 라벨하고 자, 이거 라벨 이거 틀렸죠? 철자가 뭐 틀렸는데 위에랑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죠? 맞나? 에이, 고치자. 자, 제가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수정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버블스 이제 출력 표현 방식이 2다. 정의된 방식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프린트 이제 요거 시험을 봤더니 너의 어큐러시, 즉 네가 낸 답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죠. 이 정답하고 자, 얼마나 잘했는지 프린트를 해보라는 거야. 뭐가? 자, 테스트 어큐러시를 한번 프린트를 해봐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 어큐러시의 결과값이 바로 이제 프린트가 돼서 이제 나올 거고요. 자, 뭐 요거랑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을 봐서 이제 시험의 최종 결과값을 보게 될 거고, 자, 제가 이제 어떠한 뭐죠?
자, 모델을 주죠. 자, probability 모델, 이제 추정 모델을 이제 하나 tf.keras.sequential에 자, 모델에 있는 자, 우리가 저 앞에서 만든 모델이에요. 모델을 이제 그대로 쓸 거고요. 자, 레이어스의 최종 값은 소프트맥스로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자, 새로운 모델을 카피해 준 거예요. 그냥 probability 확률 모델을 하나 카피해 준 거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쭉 만들어 놓은 모델 공부가 끝난 모델을 가지고 제일 마지막 층만 이쪽으로 이제 카피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같은 모델이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기존 걸 카피해 볼까요? 제가 또 타이핑 오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를 시간 관계상 카피해서 에러가 안 나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션즈를 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이미지죠. 테스트 이미지 전체를 한번 다 넣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리딕션즈의 이제 결과값 전체가 다 넘어오고요.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자, 그 중에서 0번만 프린트 여기에 0번만 제일 첫 번째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 제일 첫 번째 이미지의 이제 프리딕션을 어떻게 했는지 총 각각의 요거랑 이제 다 확률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각각의 확률 값들이 얼마 나온 건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그 중에서 가장 큰 여기 아니죠. 자, 프리딕션즈의 아이고야 0인데 np의 g max 이거 뭐죠? 하여튼 요 배열에서 가장 큰 값만 이제 뽑아내는 것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확률 모델, 이 테스트 이미지의 첫 번째 이미지의 가장 큰 확률 변수 값을 여기를 통해서 몇 번째 있는 건지 찾아보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게 테스트의 레이블스의 0번하고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백. 그 다음에 요것도 계속 나오는데, 자, 얘도 꺼버리고. 자, 그리고 다시 10번을 또 공부하고. 자,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하면 이제 후룩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씩 매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테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그쵸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럼 테스트 ACC만 뽑아내게 했는데 이제 테스트 ACC는 8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네 요건가? 요거겠죠, 요거.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 ACC는 88점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이제 88점,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88점짜리를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시험을 본 거죠. 88점짜리를 만드는데, 요걸 한번 20바퀴, 30바퀴 공부를 시키면 더 이제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거 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새로운 모델로 이제 그 확률 모델로 이제 넘겨보고요. 확률 모델에 이제 프리딕이라는 명령어를 쓴 다음에 테스트 이미지 전체를 이제 넘겼더니 그 중에서 이제 0번째 결과값을 봤더니 이제 확률상 이런 확률을 뽑아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제일 끝에 있는 9번째가 가장 높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번째가 몇 번이야라고 했더니 얘가 9번째라고 대답을 한 거고요. 그럼 답을 봤더니 진짜 여기 테스트 레벨은 뭘로 되어 있었냐? 9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딥러닝이자 학습이자 요걸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얘가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찾아 줄 거예요. 자, 근데 자, 좋은 거.
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느냐? 자, 그건 아니겠죠. 이 학습 모델을 잘 저장을 해주면은 자, 좋겠죠. 그럼 이제 모델을 이제 저장하는 법,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델을 저장하는 법이 뭐냐?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모델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쵸? 여기 이제 다 열심히 공부가 됐을 거예요. 자, 이 모델을 자, 세이브를 하면 됩니다. 모델 점 세이브 해서 자, 뭐라고 할까요? 이거 그림 모델? 그림 모델. 모델의 이름을 온 모델, 처츠, 클로스, 뭐 어쨌든 그냥 모델로 할게요. 모델.h5.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또 공부를 시켜야 되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약에 저장을 해놓으면은 바로 이제 모델을 불러 쓰면 되는 거고요. 자, 모델을 저장하지 않으면은 매번 자, 새로 학습시키고 결과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저장하는 이유가 이미 학습된 가중치를 저장을 해놓고 이제 필요할 때 그걸 불러 쓰게 되면 이렇게 또 학습을 안 시켜도 되니까 자, 그걸 위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자, 뭔가 결과가 됐고요. 폴더에 들어가면은 모델 5라는 게 생성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지금 나올 거예요. 자, 모델 뉴 자, 이걸 이제 불러쓰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든 다음에 자, 요렇게 뭐라고 하죠? 잠깐만요. 아마 뭐 새로운 이제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model.load 하고 방금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된 모델을 불러 쓰면은 요거 하면은 앞에 만든 모델을 자, 여기에 new 모델로 가져온 다음에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다 생략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학습을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 학습 부분을 건너뛰고 나서 바로 이제 검증 부분으로 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자, 이번 차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필요하다면 한 차수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세이브 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모델을 불러서 어떻게 쓰는지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부분만 제가 뭐 너무 이제 급하게 얘기를 하다가 말이 툭툭 끊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 앞으로 뭐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매우 쉽게 자,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